자, 1교시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네, 1교시에서 우리가 봤던 그런 선거 결과들, 자치단체장의 결과와 그 밑에 있는 구청장들, 기초자치단체, 뭐, 광역자치단체, 이 장들만 봤다며, 장들. 장들은 말 그대로 일을 직접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일을 할 거냐? 그럼 그 사람의 권한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이 완장질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완장질이 언제까지 갈 거냐와 또 먹힐 거냐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옛날처럼 이렇게 리더가 막 이끌고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라는 건 모든 것이 장과 그 사람을 견제할 수 있는 견제 세력들, 바로 의회가 있는 것이고요. 그 둘 사이에서는 돈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 그럼 여기서 허락을 맡아줘야 되고, 그때 허락을 맡을 때 얼마 정도의 돈을 주고 할지. 이런 것들이고, 집을 살 때 내 돈 갖고 있으면 다 사는데 없으면 은행 가서 돈을 빌리는데 은행이 신용도를 보니까 5억 이상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주면 5억 가지고 집을 사는 거예요. 거길 가져가서 7억 좀 못 사. 그러면 돈 못 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5억도 넉넉해. 그럼 넉넉한 걸 가지고 잘 쓰면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지선 이후에 어떻게 나오느냐인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숨겨진 게 뭐가 있냐? 바로 의회가 있다는 거예요. 의회가. 의회는 국회처럼 지역 구청마다 다 구성이 돼 있고 또 시도 다른 뭐 평택시도 마찬가지 시의회, 구의회 다 있단 말이죠. 거기서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바로 자치단체장이 어떤 사업을 할 때 돈을 줄까 말까를 결정해요. 이번에 우리 다리 놀려놨는데 1,100억이 듭니다. 승인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모여 승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승인하냐? 해 이게 아니라 자 해도 됩니까? 안 돼도 손 드세요. 딱 손들었더니 10명은 해도 돼. 15명은 하지 말아야 돼.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15명 과반수가 못 넘었어. 그 나머지를 설득시켜야 되는데 이 설득시키는 사람이 나와 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파란색 15명과 빨간색 10명이면 나머지 3명을 데리고 와야 돼. 파란색에서. 그럼 시장에 가서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파란색은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잘나서 뽑힌 게 아니야. 그냥 당으로 뽑힌 거니까 당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거수기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시의원, 구원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뭔가 결정할 때는 이번 이 사안은 우리는 부결로 가겠습니다. 그럼 부결로 가는 거야. 거기서 갑자기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이러면 다음에 아무 데도 못 나가요. 이게 우리나라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왜? 그 시의원, 구의원들은 보통 보좌관들이 나갔다가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 보좌관도 가고 뭐 이렇게 권력 구조 안에 줄타기로 올라가는 거지 갑자기 구멍가게 하다가 제가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안 해주거든요. 오랫동안 지역에서 봉사활동하면서 보좌관들을 막 이렇게 도와주고 하다가 뭐 하다가 갑자기 또 없어지면 자기 일도 도와주고 이러다가 시의원 한번 갔다가 거기서 구의원 갔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 라인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또 공천이라고 하죠. 우리가 구의원 가려면 공천 주잖아요. 길 회장님이 정말 많이 하는데 아버님이 공천 못 해갖고 왔다 갔다 하신 거 많이 얘기했는데 공천을 받으면 가지만 아까처럼 공천을 받으면 무투표 당선도 가능해. 근데 그 얘기는 공천 누가 준 거야? 위에서 준 거니까 위 말을 들어야지. 공천은 받아놓고 다른 데 가면 뭐합니까? 윤리위에서 제명해버립니다. 자, 이런 견제장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 각자 일은 하지만 결정적인 투표에서는 거수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몇 대 몇으로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근소한 차이로 51대 50. 한 명이 어디를 가냐에 따라서 정책이 통과되고 말고요. 그게 작년에, 지난번 있을 때 경기도 의회가 그랬어요. 경기도 의회는, 의장 포함해서, 민주당이 좀 적었어요. 그래서 한 명인가 2명 정도 적어갖고, 이 김동연 지사가 맨날 가서 설명해서 통과시키고 막 이랬는데, 좀 협치가 좀 잘 되는 편이었어요. 뭐 줄 건 주고, 얻을 건 얻는다. 근데 70대 30 이렇게 되면 7대 3 비율이면 아무리 협치를 하려도 나머지를 땡겨와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한 명 꼬시기도 어려운데 2명 꼬시고 3명 꼬시면 소문이 나.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뭐해? 니네 뭐 먹었냐? 이런 얘네들이 안 해. 그러니까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시의회 의원들은 뭘 좋아하냐면 인기가 별로 없어. 시의원들은. 왜? 잘 몰라요. 당이니까. 근데 누가 인기가 많아? 자치단체장 인기가 많아. 자, 오세훈 시장은 오선 시장에다가 대권 후보야죠. 그럼 그런 시장 데려다 놓고 내가 한마디 그거 되겠어요? 이렇게 하기 좋잖아요. 그리고 의회에 불러다 놓고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 뭐야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척지면 그럼 통과 안 시켜줘. 대표적으로 요즘에 이제 뭐가 나왔냐고 과거에 있었던 그 YTN 사태 같은 것들인가요? 그 YTN이 아니라 TBS죠. TBS 교통방송에 김어준 씨 관련된 뭐 이런 것들 예산안을 줘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돈을 줘야 되는데 그 전까지 줬다가 안 주게 되는 의석수가 달라졌어요. 근데 이번에 의석수가 바뀌었죠. 이제는 예산을 통과시키면 돼요. 의회가 예산 통과시키면 주게끔 돼 있어요. 시장은 할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만약에 서울시장이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야 돼. 강북에다 하겠다.
이번에 광진구에다가 재개발 밀고 쫙 할 테니까 여기에 뭐 설립하고 뭐 설립하고 이랬는데 돈이 한 500억 드니까 이거 500 추진하겠다. 근데 의회에서 아, 거기 말고 성동구 먼저 해야 돼. 그럼 못 가요. 자, 이게 뭐예요? 의회가 예산권을 갖고 있다. 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돈이에요, 돈. 의회가 예산을 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가 어, 앞에 윤석열 정부 때 계엄을 하기 전에 가장 문제가 됐던 건 대통령이 쓰거나 국정원이 쓰는 특활비를 국회에서 다 없애버렸죠. 예. 예산을 딱 그러니까 돈 막은 거야. 어, 그 아이들 돈 막으면 아이들 어떻게 변해요? 무섭게 변하죠. 중학생들한테 용돈 끊으면 거의 무장 공비 수준으로 변해요. 예. 그런 거야. 돈 끊으면 그래. 예산이 끊기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거기 하나 또 예산을 줘. 예산을 줬는데 문제는 그 예산을 못 써. 추진력이 없어서. 그럴 경우 문제가 되죠. 아니, 돈 줬는데 얘가 쓸지를 못해. 왜? 그 돈을 뭐 하는 데 썼기 때문에? 빚 갚는 데 썼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려는 그 업체가 부실돼 있으면 쓰지 못해요. 그러면 위험하죠. 집 지으라고 보냈더니 집을 짓는 대표 회사가 부도가 났어. 그러면 말짱 꽝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것들을 데리고 와서 아,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협상은 비슷할 때 걔는 얘랑 나랑 되게 비슷해. 그럼 아니 뭐 우리 뭐 그런 사이인데 근데 하나가 높고 하나가 낮아. 그런 입장에서 이 낮은 사람, 높은 사람 어떻게든 꿀리고 싶어 하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자존심 상하니까 아, 내가 이 말을 들으면 이걸 해야 돼 이런 거죠. 자, 시장에 5선 시장에 대권 후보와 이름도 모르는 A라는 시의원이 붙어서 누가 이겨? 이거는 이름도 없는 시의원이 아니라 이쪽 당이면 견제가 되죠. 자, 정부도 견제할 수 있지만 이 당이 정부가 갖고 있는 파란색 사람들이 위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다면 지시가 내려가지 않든 색깔이 비슷하면 얘를 견제할 수 있는 건 의회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 1,000만 명을 데리고 있는 서울시장이 1,000만 서울을 인질로 삼고 뭘 하고 때 얘한테 LH가 공공복합 사업 해야 되는데 니네 좀 도와줘라. 그 뭐 화곡동에 땅 좋은 데 있다는데 아 지금은 그거보다 이쪽을 해야 되는데 그럼 너 한강버스 사업하는 거 그 예산 우리 못 준다. 아, 그러면 예산 하나 주시면 이거 하나 주실래요?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산은 누가 내 한강버스 사업하려면 시의회에서 의회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 의회 사람들 뭐예요? 이번에 예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 위에서 통과시키란다. 아 그럴까요? 통과시키는 거야. 왜? 하나 줬기 때문에 하나 가져가는 거죠.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어디를 주는 게 나은가? 협상을 할 거면 어디를 풀어주는 게 나은가? 일단 협상을 안 해도 되는 곳이 있죠. 아까 봤잖아요. 강남 사고는 협상을 안 해도 돼. 거기는 알아서 되니까. 협상을 해서 줘야 되는데 주고 나서 효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를 줘야 돼? 그나마 자기 쪽에 사람들이 좀 많거나 뭘 본다, 이 사람들은? 자기를 제일 많이 뽑았던 사람들이 있던 그 지역에 뭘 줘야 그게 넘어온다는 거죠. 30대 7대 3 비율로 자기를 뽑았을 때 3 뽑은 데다 주면 티가 안 나는데 6, 40일 때, 50일 때 49 뽑아 49에 주면 얘가 50일 되면 되잖아요. 이 사람이 인간인지라 본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이 오세훈 씨가 제일 먼저 뭘 보겠어요? 지역 활성화를 봐요? 아니야. 어디서 무슨 표를 어떻게 줬는지 그거부터 분석해요. 왜 자기는 이제 서울시장 안 한다니까? 자기 대선 가야 되는 대선을 때는 오로지 나 아니면 얘잖아. 그 나를 많이 뽑아줘야 되니까 구청장 뽑는 게 아니야. 이기다 지대 아니라 많은 표를 받아요. 많은 표를. 그럼 얘가 머릿속에서 아 얘라고 안 되죠. 시장님께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대선 후보께서 4년 뒤를 바라볼 때 지금부터 뭘 본다. 자기가 어디에서 많은 표를 얻었는지를 보고 조금만 움직이면 더 올 수 있는 지역들에게 먼저 팔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오세훈 시장 뭐라고 했어요?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제가 그런 정도의 파괴는 없어서 저한테 아무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아, 그 정도가 된다고? 자, 그래서 먼저 치고 나가는 거야. 어떤 거? 시장 혼자서 단독으로 할 수, 서울시 돈. 나라 돈 안 줘도 돼. 서울시 돈으로 해도 돼. 1,000만 명이 내는 세금 갖고 할 수 있어. 해서 내는 게 서울시 3차 철도망 계획을 이번에 했어요. 근데 여기가 특징이 있어. 3차 철도망 계획을 냈더니 거기에 뭐가 있냐면 경제성 보완이라는 게 들어갔어. 그 전까지 이게 안 들어갔는데. 제2차 철도망 계획, 거기 안에서는 광북횡단선, 뭐 목동선, 무슨 직결, 뭐 다 나왔어. 다 쏟아부었어. 그런데 지금 뭐예요? 경제성 나왔어. 이거 왜 나왔을까? 경제성이. 안 되는 걸 아는 거지. 돈이, 돈이 자기 돈 갖고 해도
사실은 부족하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못하는 건 안 돼. 근데 어떻게 돼? 따져봐서 사업성 있거나 돈이 되는 거 위주로 먼저 하겠다. 그래서 줄였네? 쫙 보니까 광복 횡단선 나왔어요. 자, 이거는 나오는 이유가 이거는 이거 하나로 이쪽과 이쪽을 다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해야 돼. 그래야 어디 표? 은평구 표와 이쪽 표로 갖고 올 수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되는 사업인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되는 사업이다 갔을 때 제일 먼저 어디를 노린다? 기름을 노려, 기름. 기름. 기름이 삼각형. 우리나라에서 철도가 가장 많이 들어온 곳이 어디에? 왕십리. 그리고 서울역. 그 다음에 철도가 많이 들어오지 않으나 얽혀서 묘하게 핫플레이스가 된 데가 어디에? 성신여대 입구. 거기가 기름과 이쪽 라인들인 거죠. 거기는 누구 작품이에요? 오세훈 시장의 1차 뉴타운. 이명박 때 나왔던 그 뉴타운 사업의 1차 됐던 기름 시범단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오르는 거예요? 레미안? 센터피스예요? 센터피스. 우리 또 지역구니까 정확히 아시죠? 그래서 거기 한번 만나러 갔을 때 그쪽 물건 좀 파냐고 물어봤더니 다 취급하신다고 우리 그 성봉현 지역장님한테 많이 의뢰해 주셨는데 여기가 뜨는 거예요, 뜨는 거. 청량리도 뜨지만 청량리는 면목선이 붙어요. 그럼 면목선 붙고 거기서 내리면 거기서 내려서 다시 얘를 타고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예요. GTX보다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야. 그런데 왜 어려워요? 여기가 어려운 거야, 여기가. 여기가 뭐니까 북악산을 안반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장난 아니죠. 이 지하부터 해가 엄청 뚫어야 되니까. 그리고 정릉부터 해서 산을 밑으로 다 뚫어야 되는데 자, 산 뚫으면 제일 먼저 피해보는 게 누구다? 도룡뇽. 도룡뇽 피해보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왜? 여기가 뭔데? 북한산 둘레길이잖아. 북한산 둘레길 뭐가 있다고? 비오톱 1등급. 그린벨트 지역. 여기는 전 세계적으로 뭐에 있어요?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포함되어 있는 그 비오톱 1등급 지역들 미생물이 살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때문에 착공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럼 어떻게 착공해야 돼요? 지하로. 미생물이 지상에 사니까 지하로 뚫어요. 그럼 지하로 뚫으려면 공사비가 엄청 들겠죠. 그런데 왜 뚫어요? 해본 경험이 있어. 어떤 걸로? GTX. 대심도를 뚫어봤기 때문에 그 공법이 있어요. 옛날에 어떻게 뚫었어요? 땅을 파서 뚫었어. 일단 땅을 파. 깊게 들어간 다음에 위를 덮어. 그리고 밑에서 작업을 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만한 기계 같은 게 있어요. 땅을 파고 들어가서 지하에서 파. 위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생겨. 이게 대심도예요. 그래서 은마 아파트가 우리 밑으로 땅을 파니까 보상해달라 얘기했더니 뭐래요? 땅 파는 높이가 50m 밑이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아. 대심도법에서는 50m 밑으로 파기 때문에 지상 보상이 되려면 땅을 팠을 때 50m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대심도를 뚫을 수 있는 건 그래서 그 대심도를 뚫었던 가장 큰 공법이 뭐다? 어디서 발견되겠다? 그게 침수됐을 때 서울시가 침수됐을 때 빗물 펌프장 뚫는 방식인 거예요. 지하에다가 지상의 물을 모아서 지하에서 바로 한강으로 흘려보내는 거. 그 구멍을 누가 다니는 거야? 그 구멍이 이제 물이 안 다니고 지하철이 다니는 게 GTX 라인. 이 공법이 나오면서부터 여기 뚫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뭘 얘기한다? 삼성역 무정차 통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선거 전에 그걸 터트렸죠. 무량판이 막 뭐 철근이 없어졌다. 근데 철근이 없어져도 되는 건 뭐 문제야? 그거 나중 문제인 거야. 왜? 통과를 하는 거지 정차가 아니잖아. 통과만 하면 되는 거야. 통과하는데 서질 않는데 무너질 그런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왜 그거 나중에 개통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바로 뭐 나와요? 되자마자 나와서 조사해달라. 무량파는 정원호를 위한 뭐다. 뭐 이렇게 이게 나오는 게 그런 거죠. 통과하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근데 신안산선은 통과하는 데 지장이 생겼죠. 왜? 위에서부터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위를 메꿨으니까. 대신도는 밑에서 파는 거니까 이미 앞에 탄탄해요. 뭐 무너지고 그럴 일이 크게 없어요. 주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파는 건데. 자, 보니까 그거 하나에다가 서부선. 이 유명한 서부선. 엄청 길어요. 중간에 여기서 한번 끊겼다가 여기까지 연장했다가 여기 연장했어. 세 번 연장한 거야. 왜? 사업성 때문에. 너무나 길어서 이건 지하철이지 이게 무슨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여기. 여기서 뭐가 오니까? 고양선이 여기 들어오니까. 창릉에서 들어오는 고양선이 들어와서 여기 세절에서 서서 세절에서부터 서부선이 내려와서 여의도를 통과해요. 여의도를 통과해서 장승베이까지 왔다가 연장선으로 서울대 입구까지 들어오는 거죠. 이게 서부선인 거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횡축과 종축이 오는 거. 이게 돈이 되는 거죠. 요 두 개가 서울시에서 가장 큰 사업인 거야. 그러면 동부권, 서부권은 크로스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쪽은 GTX가 뚫었죠. 그리고 나머지 열차들은 다 돼 있지만 이쪽에 이제 우리 3호선밖에 없잖아요.
3호선을 대체할 수 있는 서부선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균형 발전 위주로 좋다. 그래서 동부권은 우리가 얘기할 때 동부권은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횡축을 연결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강남은 이 남북은 요 연결하는 요 선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 와중에 더 중요했던 선이 예타가 안 된 게 있는 게 바로 서남선인 거예요. 일동 목동선이라고 부르는. 근데 목동선 예타가 통과가 안 되고 다시 지금 서울 용역 조사를 했더니 이게 재건축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목동 재건축이 언제 준공돼서 사람들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아무리 계산을 해도 걔네들이 돈 내고 이 지하철을 타서 돈이 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타는데 이걸로 돈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 거야. 그게 사업성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밑에까지 뚫었어. 그리고 여기를 이게 본선으로 나오고 요거를 지선으로 남겼어요. 그러니까 본선이 나왔는데 본선 끝이 어디다? 가산 디지털 단지. 자, 이게 핵심인 거죠. 뭐야 이게? 직주 근접인 거야. 끝은 어디예요? 마곡. 이게 서울시에서 말하는 마곡의 엠벨리, 마곡밸리와 가산의 쥐밸리, 밸리를 연결하는 것. 자, 이 라인에서는 뭐가 다닌다? 여기서는 위도 다녀요. 위도. 위로도. 뭐가? 에어택시가. 이런 방식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역점을 거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있는 서부 트럭터미널. 거기서부터 목동으로 빠진 지선이 하나 생기고 여기서 직접 내려와서 하는데 그럼 중간에 거치는데 여기 가려면 중간에 어디를 거친다? 여기가 개봉, 고척, 그 주변 지역인 거죠. 왜? 거기 뭐가 있으니까? 코스트코가 있으니까. 기반시설이다, 기반시설. 그리고 야구장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인구 밀집 시설이 있으니까 이동을 해야 왜? 이 사람들이 그거 타고 와서 여기서 돈을 지불하고 내려야 이게 사업성이 생기니까. 제일 잘 보세요. 교통은 내가 지어서 나라가 먹는 게 아니라 지어놓고 민간이 돈을 벌다가 나중에 나라한테 주는 BTO, 뭐 BLT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그러려면 처음에 30년간은 보조금 받으면서 얼마 좀 지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보조금으로는 해결이 안 돼. 그 해결이 안 됐던 게 우리 우이신설선인 거예요. 우이신설선은 서울시에서 돈을 다 줬어. 근데 안 돼갖고 거의 자빠질 것 같은 것을 서울시가 살려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게 살릴 정도가 됐을 때 뭘 하려고 했냐면 삼양동이랑 여기 재개발을 완성시키려고 했어요. 그 앞에 있던 시장이. 근데 돌아가셔서 깨지는 바람에 안 됐죠. 그러니까 그냥 부도가 나는 거를 서울시의 재정사업 살려놓은 거야. 지금은 누가 살리는 거야? 산악인들이 살렸지, 산악인들이. 도선사 가고 막 북한산 가면서 죄다 그 작은 양에 사람이 한 명인 줄 알았더니 사람의 배낭까지 지금 2인분이 타니까 꽉 차. 그래서 그거를 살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요?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 재정사업에서 지원했던 건데 이제 돈이 없는 거야, 서울시가. 그러니까 이렇게 줄인 거야. 여기서 보시면 분명히 2차 철도망 계획과 3차 철도망 계획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없어진 게 있어, 없어진 게. 그게 4호선 급행이 없어졌어요. 네. 왜? 사업이 안 된대. 그 4호선 급행 빼버렸어. 그리고 강동 쪽에 있는 직결 5호선에서 5호선 그 뒤에 보시면 우리 검단 가는 쪽하고 방화 어디죠? 그 마천 가는 쪽하고 나 마천선 뭐 이게 직결된다고 했잖아요. 강동에 그거 없어졌어. 그거 못 한대요. 왜? 사업성이 없어서. 이거만 해, 이거만. 자, 이게 어떤 거냐? 서울시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 돈이 없구나. 예산을 쓰겠다는 돈이 없는 거야. 근데 이거를 왜 지금 먼저 발표했냐? 이 돈은 남아있어요, 아직. 이거부터 먼저 쓰고 가겠다는 예산을 다 쓰고 가겠다. 그리고 다 서울시 재정 사업이니까. 이걸 해주면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되니까 이쪽으로 사람들이 좋아지겠네. 여기서 지금 강남은 없잖아요. 강남하고 또 다 서부선하고 요 라인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난곡선도 지금 연장한다고 하는 거고요. 서남선을 바뀌었죠. 마곡나루, 가산, 디지털대, 서부터 당산역까지 서남선이에요. 원래 목동선이었는데 서부선은 원래 있었던 거고. 서부선 남부 연장, 서울대 입구, 서울대 정문까지 뒤에 연장하는 거죠. 왜 서울대 입구에 갔더니 서울대가 없더라. 이래갖고 서울대까지 연장하는 거야. 그럼 서울대 입구역은 그게 아닌 거죠. 그냥 다른 역으로 바뀔 거야. 서울대 입구역은 바로 서울대 앞에 생겨야 되겠죠. 그럼 지금 서울대 입구역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이게 무슨 역? 여기 샤로슈길역이라든가 이름이 다른 바뀌게. 서울대 입구역은 아니잖아. 입구 저 앞에 있으니까 입구가 생기니까 서울대역이 생기고 입구역을 다른 걸로 바꾸든가 관악구청 뭐라든가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거예요. 신림선 북부 연장도 색강에서 여의도, 색강까지 가 있잖아요. 우리 신림선 타면은 색강까지 내리잖아요. 여의도가 연장하는 거죠. 그래서 안에까지 들어가갖고 여의나루까지 연장하는 거. 그리고 뒤쪽에 뭐가 때문에 이거는 뭐 때문에 뒤에 시범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끌고 와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먼저 발표한 거예요. 자, 3차 철도망 주요 내용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섯 개 노선인데 서부선 아까 말씀드린 그다음에 난곡선, 남부 연장, 뭐 북부 연장이다. 모두 2차 도시 철도망 계획에 담겼던 노선인데 이번에 발표된 계획에서는 사업의 실행력을 보완했다. 얘는 실행이 가능하다 이런 거야. 그러면 지금 2차 철도망 계획에서 없어진 거 말고 얘는 4년 안에 무조건 뭐는 한다? 출발은 한다. 출발은 한다. 자, 여기다가 아까 뭘 얹혀야 돼요? 구청장을 얹혀줘야 돼. 이래서 이게 간단해 보이는 강의 같지만 이것만 들고 밤새 파면 보여요. 우리 왜 그거 있잖아요. A에다가 B 얹히고 B에다 C 얹히면 공통적인 게 나와. 그걸 찾아내야 돼. 거기는 다 된다는 거야. 철도망이 지나가는데 구청장이 연임이면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낼 수 있으면 거기는 돼. 근데 이걸 누가 알아요? 빌라 짓는 분들이 알아. 빌라 짓는 분들이. 왜? 이것만 연구하니까. 근데 빌라 짓는 분들 뭐가 없어요? 돈이 없잖아. 그런데 하반기에 뭘 해준다는 거야? 빌라 짓는 돈을 2% 정책자금 대출을 해준다는 거야. 어디서? 정부에서. 왜? 집이 없으니까 그걸 해준다는 거야. 근데 어떤 집인 거야?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넓어. 주차를 천천히 해도 돼. 옛날처럼 이렇게 빡세게 안 해도 돼. 그런 집을 준다는 거야. 어디까지 한다는 거야? 350m까지 역세권에서 100m가 더 늘어났어요. 그럼 그런 지역이 주로 어디 있어요? 사거리, 삼거리 쪽에 있어. 이면도로 뒤쪽에 있어. 준주거 지역은 포함돼 있어. 자, 그 지역에서 나오는 것 중에 정책자금 대출이 들어가는 그런 물건들을 보는 거죠. 그럼 거기는 이 사람들이 먼저 움직이겠죠. 그럼 먼저 움직이면 땅을 알아보러 누구한테 오겠어? 부동산에 온단 말이야. 그럼 제일 먼저 와서 뭐라고 그래? 집 지을 수 있는 만한 땅을 달라고 해?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안 하고 지번을 들고 와서 이 집원 집 나와 있는 거 달라고 해요. 왜? 지주작업은 자기가 하니까. 중개사가 지주작업하면 돈 다 거기다 볼 일 아니잖아요. 그 집에 한 집만 사, 한 집만. 한 집만 사는데 뭘로 산다? 법인으로 살 수 있냐고 물어봐요. 법인으로 사. 왜? 법인의 보유세는 다음 단계 내니까. 법인의 보유세는 언제 내? 지금 보유하면 언제 내요? 내년에 내잖아요. 근데 사업은 언제 끝나? 올해 끝나잖아. 그러면 올해 치면 어떻게 돼? 안 내잖아, 사업을. 짧잖아요. 1년 안에 끝나죠. 8개월이면 끝나잖아. 사업, 그게. 그러니까 보유세까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냥 사업수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빌라를 짓는, 그래서 1년에 3모작 하는 거예요. 법인으로. 몰랐어요? 아, 씨. 뭐, 그래서 안 내. 그래서 빌라가 위험한 게 뭐야? 그렇게 해놨는데 안 팔려서 해가 넘어가면 위험한 거야. 보유세를 물어야 되고 나머지는 모르는데 매매로 팔려면 양도세가 장난 아니기 때문에. 빌라 짓는 건 양도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 사업으로 끝나니까 사업만 해서 끝난단 말이에요. 서울시는 예비 타당성 조사 핵심 요소인 경제 분석하는데 여기에 제고를 뒀다. 그런 거죠. BC 비율이 1에 근접하지 못할 경우에 예타가 쉽지 않은 구조인데 얘네들은 예타를 다 통과시키겠다는 취지인 거예요. 예타 통과되면 그걸 끝나냐? 아니에요. 적정성 평가라는 걸 1년 더 해요. 이 적정성 평가는 뭐냐? 예타는 사업성이 나오느냐는 거야. 그 사업이 나왔어? 그 얼마 투자할 건데 2억, 뭐 20억 투자할 거야. 그 20억을 어떻게 쓸 거야라는 예산표가 나오고 그 예산표를 점검하는 걸 적정성 평가라고 하는데 그 적정성 평가를 누가 한다? 그거를 기획예산처에서 해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해. 기재부에서 하니까 기재부가 이걸 해주겠어요? 지금 기재부가 이걸 해줘요? 이게 묘한 거잖아. 기재부가 지금 어딘데? 정부잖아, 정부. 정부에서 지금 뭐 하라고 그런 거야? 집을 짓는데 공공으로 지라는데 얘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거 하게 되면 이 동네 집이 들어올 걸 뻔히 알고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거 해주겠냐는 거야. 적정성 평가는 1년이 기간인데 1년 안에 해주면 되는데 예타는 통과시켜도 적정성이 안 될 수 있다. 기재부에서 밀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애매한데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거야? 적정성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재정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재정 사업. 서울시가 그냥 검토해서 하겠다는 거야. 그 나머지 사업들은 어떻게 돼요? 하려면 적정성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재부에 올렸다가 기재부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서울시 보조금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이 건은 어떻게 돼?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얘가 아까 구청장이 얹히면 빠르면 1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들. 이런 지역에 봐야 돼요. 이게. 그래서 평행이론인 거야. 자, 세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서울시장에서 이걸 하겠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우선시장이야. 자기 다 해왔어. 그런데 예전에 비슷한 경우 있어요. 의회가 여소야대인 경우가 있었어. 어떤 때? 무상급식 때. 그때는 그때 진짜 5세 훈이었잖아요. 그래갖고 야! 이러고 나가버렸잖아요. 지금은 50세가 넘어가는 훈이라서 그렇게 안 한다는. 지금은 대선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60세가 넘어가신 분이라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다. 그래서 어떻게 돼? 지금 서울시의회가 118석 가운데 민주당이 80석이에요. 이거는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설득한다고 되는 게임이 아닌 거예요. 자, 118석 중에서 절반이면 몇 석이야?
예전에는 110에서 76 가운데 비교하면 정반대로 뒤집힌 거죠. 반대로 완전 뒤집힌 거예요. 이거는 설득을 해서 가고려고 누구누구를 꼬실 문제가 아닌 거야. 그냥 맞짱 떠야 돼. 해주든가 말든가. 시의회에서 내가 해줄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당론이 뭐야?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시의회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그 힘은 시의회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 공천을 받을 거냐. 이게 있는 거죠. 공천권이. 시의회 의원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구청장을 가든가. 아니면 당협위원장을 가지고 국회로 가든가 하려면 라인을 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공천권을 다음에 줘야 되죠. 나는 그냥 시의원만 한 번 더 할 거예요. 한 번 더 하려면 한 번 더 나오게끔 해야 되는 거야. 경선 없이 나오려면 이쁘게 보여야 되는데 이쁘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뭘 손들으면 될까요? 이거 물어보면 지시가 내려오죠. 서울시 지시가 내려와. 야, 오세훈 이거 하는데 은평구 쪽은 안 되겠어? 그거 안 되는 거야. 그거 어떻게 설득할 거예요? 안 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야. 의회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오세훈이 돼서 잘 될 것 같아. 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재건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재건축은 돼. 강남 재건축은 돼요. 거긴 구의회 또 강남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짝짝꿍 하면 되는데 시의회하고 구의회 또 조례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구의회도 민주당인데 시의회도 이렇게 돼 있으면 거기는 어려워. 그런데 과연 구청장이 그래도 설득하겠냐. 구청장이 설득하면 하니까. 우리 예를 들어 정원호 구청장이 성동구를 개발했을 때는 오세훈 씨하고 일을 잘했어요 원래. 그래서 성동구에다가 3표를 레미컨 부족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거 하고 무슨 정원 국제 박람회 다 오케이 했어요. 왜? 성동구에 좋잖아. 무슨 꿈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또 내가 나갈 거니까 지금 해놔야 돼. 이런 아까 겉과 속이 다른데 명분이 있잖아요. 실리도 있고 하니까 해주는 거야. 뭐 지역 주민들이 좋아하니까 뭐라고 안 해. 일 잘하는 구청장. 일 잘해야 되는데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는 일 잘하는 구청장 중에 다음에 서울시장 나온다고 오세훈 시장 붙을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거기에 관심이 없어. 성과를 내줘야 되는데 야 그럼 여기를 발목 잡을 수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이 성과를 어떻게든 나라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성과, LH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성과들을 원하겠죠. 그런 공공 쪽으로 원하겠죠. 자 그런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소야대 국면을 맞이한 게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 이렇게 시위회 때 무상급식 가지고 문제가 있었다. 자, 그런데 양측의 대립은 결국 주민투표를 이뤘다. 지금 주민투표 하겠어요? 안 하지. 재투표도 안 하는데 무슨 주민투표를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야. 지금 어떻게 돼요? 그때 당선돼서 시장을 복귀했기 때문에 뭐 10대 11대 뭐 의석수 가운데 오 시장이 뭐 번번이 부딪혔다 자기 경험이 있는 거죠. 여소야 됐다 한번 부딪힌 경험이 있어. 그리고 어떻게 경험을 따지 본다면 나는 설득할 수 있어? 아니죠. 안 되겠구나. 안 된다는 거 아는 거. 이거 설득의 문제가 아닌 거야. 무상급식해서 자기는 주민투표로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주민투표를 했더니 투표수 미달로 개표도 못했어. 20%가 뭐 넘어야 되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아예 자체가 열리지 않았어. 그 말은 했으니까 또 자기는 명분이 있으니까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이라 시장 나이도 나왔잖아요. 그러나 박원순이 들어가서 싹 다 바꿔버리니까 지금 와서 뭐라 그때 제가 아쉬웠다. 그런 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게 또 부딪히면 또 나가야 아니지. 지금은 머릿속에 알아. 아 이게 안 되는 게임이야. 그러니까 4년 동안 이렇게 부딪혀봐 안 되니까 뭐야? 줄 건 주고 얻을 건 얻겠다 해야 되는데 뭘 주면 되느냐.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뭐겠어요? 강북 쪽은 얻으려고 하겠죠. 강북 쪽에 있는 구청장들은 얻으려고 할 거란 말이야. 아까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지만 얻을 것이 분명히 있을 거야. 걔네들 뭘 얻겠어요? 철도를 얻겠어요? 아니야. 뭘 얻어요? 일자리를 얻어요. 일자리를. 일자리를. 그래서 아까 도봉구는 구청장이 바뀌었지만 그 전에 오원석이어서 자기네 편이었지만 바뀌었지만 창동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봉구는 구청장이 뜨뜨미지근해 있어도 서울시는 밀어야 돼. 일자리를 줘야 되니까. 그리고 아까처럼 강북 횡단시 출발하려면 거긴 다 강북 쪽에서 어디? 청량리랑 뭐 광운대 뭐 이런 지역들 이런 쪽은 커야 돼. 거기에 지금 뭘 갖다 놨어요? 현대산업개발 본사 갖다 놨잖아요. 이런 애들 들어올 때는 거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아 여기는 당은 달라도 이속이 똑같구나. 아까 어떤 있어? 윈나우. 지금 잘 살아야 된다는 게 맞을 때에는 구청장도 쓱 해준다는 거예요. 왜? 자기도 성과는 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의회가 막아도 구청장이 설득하면 그 사람들끼리는 아 여기는 해도 되겠네라는 걸 서로 나눠 먹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는 거야? 7월 달부터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자주 뻔질나게 들어가서 봐야 될 것도 있다는 거야. 그게 시의회, 시의회 홈페이지에 가서 의회 의사록을 꾸준히 봐야 돼요. 의회가 회의를 해. 의회 회의하는 거 가서 본 적 있어요? 저 딱 한 번 봤는데 너무 재미없어.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의사록은 남겨. 근데 이 의사록이 파일로 다 저장이 돼요. 다 공개돼 있어. 그 파일을 들어가서 키워드 검색을 하면 돼. 청량리 이렇게 막.
아니면 이렇게 막, 동탄 이런 거 검색하면 그걸로 키워드 되게 다 나와. 그리고 의회에서 뭐 하는 거 나오고 서울시 신문 담당자 가서 막 얘기하는 게 다 써 있어요. 거기에 자기네 동네, 자기네 뭐 잘 돼야 돼. 이거 다 나와. 그걸 체크해. 자, 그게 어디서 쓰이냐? 중개하실 때는 너무 좋지. 중개사가 시의회 의사력을 떠서 일이 진행 방향 안다면 얘기해 줄게 뻔한 거. 이 동네 여기 철도는 잘 됩니다. 지금 어느 그래서 그 중개사들 누구하고 친하면 돼요? 시의원들하고 친해야 돼요. 구의원들하고. 왜? 그 사람들이 와서 가끔 와요. 와갖고 이렇게 방문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면 현안들을 듣는단 말이지. 자기들 일하는 것도 있지만 의회 반영률이 되게 중요해. 그럴 때 물어보는 거야. 이번 사업들은 당론이 어떻게 돼요? 이걸 물어봐야 돼. 아이, 그거 안 돼. 그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걸 갖고 된다고 하면 안 돼. 자, 그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평행의 이론이 오죠. 그래서 보면 5선 광역단체단체는 이거 차기 대선을 이고 중도 보수의 아이콘인 거야. 자, 한동훈이냐, 아니면 뭐 오세훈이냐, 아니면 또 누구냐, 막 이렇게 얘기 나와. 하지만 오세훈은 한동훈과 못 가죠, 같이. 얘는 중도 보수. 내가 지금 여태까지 시장하면서 어떻게 이뤄왔는데 뭐 부산에서 북구에서 국회의원 이렇게 안 해. 그 얘는 행정을 그렇게 많이 왔고 또 하나 검사 출신 하나 판사 출신이야. 싫어해 서로. 안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도 보수 안에서는 싸움이 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분은 어떻게 됩니다? 4년 동안 일만 해서는 안 돼. 정치력을 확보해 다음을 넘어갈 준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시정이 눈에 들어와요? 잘 안 들어와. 그럼 누가 많이 해요? 행정부시장이 많이 해요. 일들을. 그 행정부시장은 누구다? 국토교통부 들어갈 수 있는 자기네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서울시에서 공무원들이 안 바뀌고 가는 것들은 다 자기 편들인 거야. 안 그래서 싹 다 갈릴 뻔했는데. 자, 그런 거죠. 특히나 어떤 거. 한강버스 사업 되게 중요해요. 한강버스 사업 어떤 거 한다? 한강버스 사업은 서울시에서 엄청 밀었는데 고장나고 안 되고 문제 많았잖아요. 문제 많은 이 한강버스 사업의 가장 핵심보다 이거에 추진하는 단체가 있다는 거예요. 추진하는 단체가. 그 단체가 서울시의 어떤 핵심 단체인데 걔네들이 이걸 추진할 수 있느냐? 그게 말했다 아까 추진력입니다. 그게 바로 SH공사예요. 지금 두 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죠. 자, SH공사와 LH공사에 누가 없다? 사장이 없다. 네. SH는 아무도 안 들어오려고 한다. 왜? 오세훈 씨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LH는 나가서 못 들어온다. 왜? 그 동네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LH는 공모 모집했어요. SH는 이제 시장이 선임하겠죠. 그 SH가 들어오면 그걸 해야 되는데 문제는 SH가 돈이 없어. 돈 없는데 들어와서 자기 이름 걸고 이 시정을 해야 돼, 뭘 개발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할까요, 문제. 그 SH공사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게 이 한강사업입니다. 이게 부도가 나는 거의 부도율까지 나와서 SH공사는 이거를 하게 되면 여기 들어간 돈 때문에 서울시 예산에 대부분을 써야 되는데 그 예산을 어디다 쓰느냐? 미리 내 집에 써야 되고 뭐 여기 다 같이 써야 될 돈을 여기다 다 썼어요. 그래서 보시면 수상 대중교통 밴쿠버 같은 뭐 하겠다 막 걸었는데 예, 이 여기에 부도율이 되게 높아지고 있다. 부채율 한 200%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자, 서울시가 지금 시장에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가 들어갈 거야? 이분이 국무위원이잖아요.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이에요. 국무회의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 서울시 감사 받을 수 있어요. 감사 받을 뭐 받아요? 이런 거 받아. 뭘 쥐고 있는 거예요, 감사원에서. 서울시를 감사할 수 있는 요 키를 주겠죠. 한강 사업하는데 누구한테 다 밀어줬어. 부도 났네. 너 왜 이렇게, 이게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뭘 할래도, 이게 많은 거야. 지금 뭐 명태균 얘기 남아있고, 뭐 남아있으니까 자기가 뭘 하고 싶어도 막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 시작이 돼도 행정으로 승부를 보기에는 일이 너무 빡빡해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서울 이거죠. SH 재정 부실합니다. SH 내부 재무 건전성이 우려도 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지금 194%로 200% 육박해요. 그리고 한강버스 지분이 51%. 51%면 그냥 얘 거야. 한강버스는 SH공사 거야. 그런데 그게 지금 고스란히 지금 날라갔어요. 실제 한강버스 사업에 투자했던 제가 아시는 CEO분이 이거 투자하고 6개월 동안 보류 나갔고 이거 터지는 바람에 보류 나서 회사가 휘청거려 갖고 그렇게 막 와인 비싼 거 먹고 다니시던 분이 이제 회비를 N빵으로 걷어. 그래서 N분의 1로 걷어갖고 막 갑자기 막 방산시장 가자고 막 그래. 자, 보세요. 지출이 1조 2,733억 원에 달한다. 토지 및 주택 임대 사업에 배정된 이수. 근데 이거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아까 미리 내집해야 되고 청년주택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그 주체가 누구예요? SH 주체잖아요. SH가 할 수 있어요? 못 한다는 거야. 그럼 서울시에서 말한 것처럼 아까 8만 원을 뭐 공급해갖고 땅 파겠다. 돼요? 묘하지. 그거 누가 땅 파는 거야? 오세훈 시장이 삽질하지는 않을 거잖아. SH 시켜야 되는데 SH가 지금 뭐 어떻게 해? 이런 상황인데. 그 서울시 예산에
모든 것들 여기 투입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강서구에 가덕 목방 그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거기를 해야 되는 것 중에서 그 노후도시 특별법으로 가덕 목방을 재건축해야 되는 그 사업 주체가 누구다? SH공사예요. 그래서 가양동 그쪽 지역에 있는 SH 도시개발 그 아파트들 이거 재건축해야 되는데 돼요? 안 된다는 것이. 근데 되는 지역이 딱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가양동에서도 민간 아파트가 있어. 그게 등촌 미주진로예요. 그 작년에 그걸 투자시켰어요. 다른 것들은 다 시유지인데 거기는 민간이야. 그왜 민간이겠어요? 그 앞에가 상업지구라서. 그러니까 거기만 되는 거야. 5단지, 6단지 여기만. 그래서 경매물건 보면 거기만 올라가요. 아는 거야, 사람들이. 아, 가양동 어렵겠다. 왜? 이게 얘가 개발을 안 하거든. 벌써 한다고 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어. 그러니 그것만 보고 거기 샀던 분들은 어떻게 돼요? 언제 될지 몰라. 가양동. 특히 어디? 가양의 뒤쪽에 있는 강 바라보고 있는 쪽들. 그쪽은 어렵죠. 근데 어디는 된다. 거기는 어렵지만 스타필드가 들어오는 주변 지역은 되죠. 그래서 거기 먼저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도 안 되는 데 들어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자기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스타필드 들어오니까 오르잖아요. 자기. 그때 샀으면 지금 2배가 되는 거잖아요. 뒤에 있는 아파트들 마찬가지고. 가양 도시개발 이름으로 붙은 건 이 정부 내에서도 어렵다. 왜? SH가 못해요. LH가 하는 건 가능하죠. 어디는 되는 거야. 그래서 광명은 되지. 휴먼시아가 많이 있는 광명은 되잖아요. 경기도시공사와 LH공사 같이 하니까. 그래서 LH는 광명 쪽에서 뭐라 고 했다는 거야? 광명 보금자리 주택 개발 다시 하겠다고 한 거고. 그게 나온 거죠. 그러니 광명에서는 된 거고. 광명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오른팔이 들어가 있죠. 김남희 국회의원이 들어가 있죠. 거기 변호사 시절.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아니, 했고. 자, 광역자치단체 위기관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 한강버스 운영사 자본 잠식이에요. SH 재무부담이 돼. 순손실계획이 142억이야. 부채가 1,538억이야. 회사 자산보다 많아. 자, SH 부채비 이렇게 높은데 여기다가 공공을 맡길 수 있겠느냐? 안 되는 거죠. 위험 부담이 있단 말이죠. 그럼 결국 어떻게 돼? 오선 시장은 공공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 못해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야? 자연스럽게 민간 개발하라. 그게 강남 재건축부터 먼저 할 수.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SH 재무 여력이 넉넉한 상황이 아닌 거지. 자, 그리고 국무회의 참석해야 되는 거야. 국무회의 참석. 국무회의 참석하면 가서 내가 부동산에서 열심히 말하겠다. 말하려고 하는데 말하면 뭐라 그래? 거기는 뻔하잖아. 생중계가 되잖아. 생중계가. 분명히 거기서 뭐라고 하겠죠. 왜? 시장으로 왔지만, 국무회에서 시장으로 들어왔지만,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 사람도 공무원이잖아요. 서울시 공무원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것,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서 뭘 물어볼 텐데, SH 부실이 저렇게 돼 있는데 되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2만 호, 막 이런 것들. 근데 이 사람들 뭐 할 수 있어? 어차피 니네도 내 땅 원하잖아. 서울시 땅 원하잖아. 내 땅 줄게. 어떤 거? 태릉 CC하고 용산, 어, 6천호에서 8천호로 만들어줄게. 그럼 니네 나 뭐 줄래? 이런 거죠. 그럼 뭘 줘야 되겠어요? 돈 줘야 돈. 그러면 그거. 그러니까 어떤 건데? 태릉 CC 걸고 묻고 더블로 가는 거야. 뭘로? 자기네 이런 거 한강 사업 뭐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오겠죠. 이게 베팅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베팅이 된다는 얘기는 사업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지. 사업이 되면 그냥 하면 되는데 왜 베팅을 걸어요? 안 하니까 거는 거야. 안 하니까. 그 만약에 태릉 CC를 줬어. 서울이 포기했고 줬어. 그럼 그걸 가지고 LH 막 개발해요? 쉽게 못 해요. 왜? 건축비가 비싸. 건축비가 비싸요. 그 착공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차피 줘도 못 먹어. 그러니까 용등포하고 여기 용산하고 여기에는 이 용산하고 태능을 주는 거야. 용산하고 동대문 쪽에 태능을 주는 거야. 태능은 줘도 괜찮아요. 왜? 어차피 못 할 거니까. 그거 주고 얻을 거 얻겠다는 심산이면 국무회에 가서 그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세훈 시장이 다음 문적으로 서울시가 행정을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 첫 번째 국무회의 생방송을 잘 보셔야 돼요. 태도가 어떤지, 거기 가서 굽신굽신하는 건지,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 방향이 나와. 아, 오세훈 시장이 목표가 여기 있으니까 이걸 주는구나. 이게 나오는데. 또 하나, 지금 이 표와 아까 우리가 봤을 때 표가, 이 표는 빨간색은 뭐예요? 서울시장 선거의 오세훈 시장 득표율인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그거와 아까 그거는 그냥 판세야. 이거는 세세하게 들어가면 빨간색은 다 오세훈 찍었다는 거야. 자, 어디가? 기가 막히겠죠. 요런 데 있어. 종로도 찍었어. 박빙으로 떨어진 거야. 마포도 떨어졌어. 아까 종로 서대문 마포 다 날라갔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 표를 보니까 어떻게 돼? 복귀가 가능하겠죠. 자, 이러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이쪽은
바뀌어도 신경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에 신경을 쓰겠어요? 재건축이란 말이야. 아이오니타운이라든가 마포도 마포 있는 거 이런 것도 다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기는 여기 다 잡고 있고 광진 잡아야 되겠죠. 성동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동대문도 묘하지만 바뀌었지만 가능하단 말이죠. 왜? 그쪽에 있는 뭐 이런 다 재건축 물건들이 있으니까. 그 여기 갖고 성북은 어차피 재건축 못하니까 안 되고 먹기면 될 것 같고 양천구 될 것 같고 영등포 찾아왔어요. 동작은 찾아왔어. 그렇게 되면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 시장 입장에서는 뭘 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어려워도 어디를 버리고 어디를 취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서대문, 마포, 종로 나올 땐 오케이 가는 거야. 오케이. 그거는 뭐 풀로 해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 빨간색이 자기께 되는 거죠. 구청장은 민주당이지만 4년 뒤에 자기를 찍을 사람들이니 그쪽에서 푸시 주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로, 서대문, 마포니까 어디를 찍게 돼? 서대문. 그래서 뭐가 나는 거야? 서대문하고 마포하고 있으면 그래서 나오는 게 성산시역인 거야. 성산시역. 상암지구. 그래서 이 오세훈 시장은 4년 내에 뭘 해야 된다? 상암지구 개발을 해야 돼요. 그거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개발이야. 거기에서 표도 나오고 거기 구청장도 이번에 들어갔는데 서울시에서 그걸 원래 서울시가 했으려고 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강북에는 어떤 거? 월계시형. 여기는 성산시형. 두 가지 시형이 되는 거고 양천구에서는 뭐가 돼요? 양천구에서는 뒤에 있는 신월시형이 되는 거죠. 시형 아파트 세 개가 다 재건축이 올라가는. 이 정부 내에 들어간다. 이 임기 내에. 그런 것들이 주고받는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키워드가 국무회의 때 나오는지 봐야 돼요. 국무회의 때. 마포나 이런 쪽의 개발들을 뭐 하겠다. 이런 말이 튀어나오면 보고 있는 거죠. 이 빨간색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북 쪽의 라인들 중에 종로 위에 있는 뭐 이런 라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도봉도도 있잖아요. 도봉 뭐예요? 창동지구이잖아요. 창동지구. 이게 다 자기들이 먹을 땅인 거야. 이 색깔을 조금만 늘리면 자기는 4년 뒤에 대선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선으로 못 가더라도 자기는 뭐예요? 한동훈보다 중도 보수표를 많이 갖고 올 수 있지. 당을 장악할 수 있지. 그럼 자기는 집에 광진구를 안 가도 되고 어디로 가면 돼? 여의도로 갈 수 있지. 근데 여의도로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걸 막으려고 여의도는 어디 간다는 거야? 세종으로 간다는 얘기지. 세종으로 간잖아요. 그래서 서울을 포기해도 덤덤한 게 세종을 먹었잖아. 세종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실제 이런 현상들 때문에 여러분이 봐야 될 게 이 표가 되게 중요하다. 이 표와 그래서 글씨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아까 나왔던 첫 번째 표, 중간에 한번 바뀌었던 그 표, 그리고 이 표가 시장의 마음이야. 시장은 일로 가고 있는 거야. 아, 이 사람들도 글로 가고 있는 거야. 이 빨간색이 시장의 표지만 반대로 이 빨간색들은 투표한 사람들의 마음이니까 투표하는 마음들이 어느 쪽이 빨개졌느냐를 보면 되는데 어디가 더 빨개질 수 있느냐가 지금의 서울의 판도가 바뀌는 거고 이거는 아까 말했던 이 사람들은 뭘 원한다? 윈나우. 지금 잘 살아야 되는 거. 왜? 너무 힘드니까. 근데 힘든데 잘 살려면 뭐 해야 된다? 자산 가치를 올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재건축밖에 없다. 재개발은 너무 오래 걸린다. 너무 오래 걸린다. 아니, 뛰어나지 않는 한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막 은평구 재개발 안 된다. 한남동 재개발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은평구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재건축해야 돼. 그거 막 구역 지정해서 동의서하고 이러면 안 돼. 그냥 올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올리려면 대단지 아파트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라인들, 강북 이런 데서는 작은 거 말고 대단지 오래된 아파트들은 자체 재건축하면 사업소에 나와. 특히 어떤 거? 정릉천을 끼고 있는 것들. 왜 천변이 껴야 수변 구역이 되기 때문에 공원에 기부 체납을 안 해도 되니까. 정릉천, 양재천, 그다음에 무슨 뭐 우리 홍제천, 천변 끼고 있는 4대 천변 끼고 있는 그런 지역에 500세대 안팎에 있는 아파트거나 아파트가 인접돼 있어서 500세대 형성할 수 있는 지역들은 재건축을 단독으로 가능해요. 네,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각 차이에 그런 걸 얹혀 놓으면 강북에서도 싼 데가 나와. 그런 데를 투자하거나 그런 데 거래량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아예 좋은데 뭐가 늘어나요? 못 사니까 이제 초기 단계부터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중개사들은 뭘 해야 된다? 분양권 거래에 신경 써야 돼요. 입주권 거래하고. 물건 거래 말고 권리 거래에 신경 써야 돼. 그래서 왜? 한동안 없었거든. 근데 지금 그걸 해야 될 시기가 왔는데 왜 못해요? 너무 비싸져서 무섭거든. 이거 서류랑 이런 것들 때문에 무섭거든. 그걸 안 해봤거든요. 이제 중개사들한테 자산 가치는 분양권 거래, 입주권 거래 시대가 오는 거예요. 특히 어디서? 이쪽에서. 영등포, 동작, 양천에서. 어. 그런 것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은평 쪽, 서대문 이쪽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거래에서는 분양권 거래를 경험을 해봐야 돼.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봐야 된다. 주택 공급 방식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 단체량의 시각차가 있다. 테너시스 부지하겠다? 못한다.
막 과천 경마장 벌써 과천 경마장 안 된다 그러죠. 거기도 국민의힘이 됐잖아요. 우리 경마장 못 줘. 그러니까 경마장 못 준다니까 어떻게? 다른 데서 좋아하죠. 다른 데 경마장 가져가려고 그래. 경마장만 가져가도 400억이에요. 1년에 시 예산, 시로 들어온 수입이 400억이야. 그러니 과천에서 얘를 보내면 과천시는 뭐가 돼? 걔네는 동물원만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말먹이만 줘야 돼. 말이 뛰는 건 거기 수입은 없고, 동물원하고 뱀 키우고 이래야 돼. 과천에서는. 안 되잖아요. 주택 공급 방식에서도 서울시와 취약차가 있다. 3기 신도시. 그러니까 뭐라 해. 창릉 뭐 이런 거 얘기 막 하는데 서울은 안 돼. 우리는 그런 거 몰라. 왜? 그 서울이 아니잖아. 서울 밖이잖아. 그리고 서울은 당연히 할 수가 없어요. 창릉 신도시 재건축 막 왕수 뭐기 나라 신경 쓴다고 서울시는 신경 안 쓰지. 왜? 내 땅이 아닌데? 그런 거지. 내 땅이 아닌 거야. 그건 경기도가 할 일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경기도는 할 수 있는 거야. 경기도는 추미애니까. 추미애는 또 그런 거 좋아해요. 막 밀어붙이는 거. 그래서 그 추미애가 얼마나 밀어붙이는지 보는 거야. 경기도 추미애, 인천광역시 박찬대, 강원자치도 우상호, 충청권은 왜 안 써놨어요? 묘하거든. 광주 전남 민영배, 부산의 전재수 다 뭐예요? 민주당에서 가장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사람들인 거야. 추미애는 막을 사람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오죽했으면 혼자 나와갖고 당선이 돼. 아무도 못 말려갖고. 김동연 빼고 혼자 돼. 뭐 해본 것도 없는데. 자, 박찬대는 대박이야. 어? 이재명을 구한 사람이잖아, 박찬대. 그리고 인천 토박이에요, 인천 토박이. 그래서 강원 우상호는 이 사람이 뭐 정무수석 출신이잖아요. 초대 정무수석 출신. 이거 뭐 조율하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강원도가 이번 덕분에 의석수가 좋아졌어. 다 옛날에 안 좋았는데 강릉시장이 바뀌었어. 강릉은 무슨 도시예요? 인구 소멸 도시인데. 강릉시장 바뀌면서 인구 소멸 도시 예산이 들어오니까 쓰지 못하는 예산 중에 제일 많은 게 이 소멸 예산인 거예요. 근데 거기 시장이 바뀌었어. 거기에 지금 집이 남아돌아. 어떤 거 모함이라도 이런 거 사면 주택수에 안 들어가. 그냥 안 들어가. 인구 소멸 지역의 주택은 아예 그냥 안 들어가. 객관적인 수가 아니라 그냥 안 들어가. 인구 소멸 특별법이라 안 들어가. 그러니까 모함이라도 사면 안 들어가. 그냥 사면 돼. 대출 나와 80%. 그냥 사면 돼. 광주 전남 통합 첫 번째 통합시예요. 첫 번째 통합시. 두 번째가 충청, 세 번째가 대구인데 대구는 끝났죠. 왜 대구 뺐어요? 대구는 김부겸을 버리면서 4년이 미뤄졌어. 김부겸이 버리면서 대구는 안 봐. 왜? 볼 이유가 없어. 거기 누굴 보면 돼요? 거기는 경북, 이철우 경북도지사나 뭐 경남 이래는 대구는 없어졌어. 그냥 경남 경북만 있고. 그리고 여기 민영배가 들어왔죠. 민영배 누구야? 그 유명한 사보임 사건에서 1인자잖아. 자기가 원래 당적 나갔다가 해갖고 막 도와줘 민주당 이것도 보훈이 돼. 그리고 광주 전남 통합은 첫 번째 통합시야. 통합시라는 게 뭐야? 통합시는 15명 있으는 통합시 하려면 5명 줄여야 돼. 그럼 이 5명이 포기를 해야 되잖아. 언제 포기해야 돼? 선거 때 포기한 거야. 그 잡음이 없죠. 여기는 이제 하겠대. 근데 어떻게 돼? 이미 뽑았는데 어떻게 해? 이미 뽑은 애들이 나가야 돼, 5명이. 그러면 이제 뽑혔는데 나보고 나가라고 하겠어요? 안 돼.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통합은 물 건너가지 않았을까? 이게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충청권에서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아니, 이제 당선됐는데 자리 포기할 수 있겠어요? 이게 되잖아. 시장을 하나 뽑아야 되는데 충청권에서 지금 무슨 시장, 무슨 시장, 무슨 대구시장 다 있어. 합쳐서 한 시장 뽑는 거야, 민영배. 이거를 투표 전에 했었어야지. 그럼 하나만 뽑으면 됐잖아. 투표 끝났어. 4년 동안 못해. 본인들이면 하겠어요? 이제 나 당선돼서 꽃다발 받았는데 통합시로 제가 포기했으니 이런 게 나와? 안 나와. 게다가 충청권은 반반이야, 의석수가 또. 거기는 반은 충청남도는 빨간색이고 충청북도는 또 파란색이야. 같은 당에서. 그게 달라요, 이게. 그럼 안 된다는 거야. 대구는 안 돼. 부산은 안 해. 그런데 뭐야? 부산시장이 전재수야. 이게 특이한 거죠. 왜? 부산은 원래 안 뽑혀야 될 사람이 뽑혀갖고. 근데 전재수는 워낙에 탄탄한 거 갖고 있는데. 근데 전재수가 뽑힌 이유가 있어. 이게 중요해요. 해양. 아이고, 해양이 중요해. 이거 볼까? 예. 해양 도시라는 게 중요해. 그전까지 뭐였습니까? 피난수도였어, 피난수도. 피난수도가 뭐였어요? 박형준 시장이 그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홍보할 때 피난수도 부산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수도에 초점 맞아요. 피난수도. 피난수도가 뭐야? 거기에 막 전 세계 정도 참전한 사람이 많으니까 전 세계 홍보할 때 한국은 뭐야? 참전했던 나라. 6.25 날. 6.25로 기억하고 있어. 봤더니 부산 6.25야? 이렇게 사람 낙후된 걸로 아는 거죠. 그 피난수도가 제2의 수도로 본 건데 이게 안 좋았던 거지. 근데 전재수는 뭘로 바꾼 거예요? 해양 도시로 바꿨어요. 해양 도시. 그리고 전재수가. 그럼 뭘 했어요? 해양 도시니까 자체적으로 특별시 되고 또 거기서 우리는 먹고 살 길을 따로 열 거다. 어떤 거?
북극 항로로. 이걸 갖고 온 거야. 그렇게 해서 된 거죠. 그 얘기는 전재수가 갖고 있는 힘을 위해서 뭐야? 유일하게 거기만 된 거야. 마치 그 고려 시대에 백제, 후백제를 멸망하려고 왕건이 전라도 나주를 먹은 거야. 거기서부터 나주 타고 섬진강 돌아와서 백제를 멸망시켰어. 유일하게 거기 나주에 왕건 세력이 있었거든요. 지금 유일하게 민주당 세력이 어디 있어요? 부산에 시장이 생겼지. 그 부산은 대구예요? 아니잖아. 경남이 아니잖아. 부울경이다, 부울경. 울경이 먹혔잖아요. 부산만 남은 거야. 부산은 어떻게 하겠다? 내륙 진출 안 하고 해양으로 나가겠다. 그래서 해양 도시를 만든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표시 있을 때 여러분들 나중에 꼭 보고 하나하나 다 보세요. 투자할 때 여기가 이게 행정구역이잖아, 행정구역. 행정구역은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인천에서는 민주당 11개 구청장 했는데 8곳을 가져갔어. 인천구청장 넘어갔어요. 경기도 30한 곳 중에 19곳이 경기도 넘어갔어요. 대전 5곳, 전북 14곳. 호남권에서 민주당 오세 27곳 가운데 22곳. 조국시장 2곳, 뭐 무소속 다 있어. 영남권에서 안 돼. 충남권에서 국민의힘이 10석, 5석. 요거만 애매하죠. 그래서 충청권은 묘해요. 근데 거기서 통합을 했었으면 더 괜찮은데 통합을 안 하고 나왔으니 충청권에서는 어디만 된다? 충남은 뺀다. 충남에 뭐가 있어? 청양, 보령 이런 데 빼진다. 거기 빠지면 뭐가 안 된다는 거야? 충청문화산업철도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보령에서 출발해서 공주까지 가는 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뭐만 나온다는 거야? 충북에 있는 것만 나와. 그건 뭔다? 충북에 있는 건 동탄에서 나오는 오송까지 가는 동탄 오송선하고 청주공항 신도시가 나온다. 그리고 어디가 개발된다? 오송이 개발된다. 그래서 추미애 정치에 출신 최초 여성 광역대 엄청 세. 막 다 해. 근데 뭐예요? 남양주, 왕숙, 교산, 창녕 다 인천 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대규모 공급을 뒷받침할 만한 재원 확보가 관건이다. 재원 확보가. 돈이 많지 않아요. 왜? 경기도는 뭘 갖고 있어서? 네 개의 특례시를 갖고 있어서. 고양 특례시, 화성 특례시, 수원 특례시, 용인 특례시를 갖고 있어. 얘네가 경기도의 80%를 벌어. 예산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기도가 뭘 원했던 거야? 경기 북부 특별을 원했던 거야. 연천부터 시작해서 의정부, 양주 먹으면 거기 예산이 되거든. 경기도지사 입장에서는 남쪽이 세력 힘이 약해. 거기 누가 잡고 있어서? 화성이 잡고 있어서. 동탄 하나가 다 잡아먹어. 그 동탄은 또 국회의원 이준석이야. 잘 안 돼. 안 맞아. 그러니 경기도 입장에서는 경기도를 키우려면 북쪽을 키워야 돼서 제2청사, 경기 북부, 경기도를 북도 남도 나눠서 따로 가자. 이렇게 했던 건데 통과가 안 됐단 말이죠. 그럼 추미애는 통과시킬 거 가능성이 있느냐?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추미애가 통과시키면 혜택은 누가 본다? 양주가 본다. 양주가 최대거든요, 거기가. 의정부 양주가 최대인데 의정부 작잖아요. 의정부는 행정도시고 양주의 넓은 땅들을 추미애가 좋아하는 그런 개발로 메꿀 수 있기 때문에 양주를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추미애가 볼 수 있는 것. 129 공업대체 뭐 지방의 협력이 변수로 좁힌다. 근데 추미애는 협력을 잘 안 해. 왜 안 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 그래서 세거든. 그래서 어디 성남, 과천 이런 데 어려워. 왜? 성남 뺏겼잖아요. 과천 뺏겼잖아요. 추미애의 특징은 자기랑 부딪혀서 자기랑 말 안 들면 안 해. 이런 데 신경 안 써요. 어디만 신경 쓰다? 북부만 신경 쓴다. 경기도는 남부 쪽이 약하고 거기는 무조건 한 시만 된다. 그래서 양주, 의정부 요쪽을 많이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인천은 어때? 인천이 대박이야. 우리 인천 임장했었단 말이죠. 저 미추홀 다 임장했잖아요. 그때 임장하면서 제가 거기서 말씀드렸어요. 박찬대가 시장으로 나와 있는데 되면 달라질 거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도 인천이 토박이야. 막 박찬대가 토박이야. 어디? 스토리가 좋아. 인천 토박이 출신에 회계사인데 금감원 출신이야. 대박이죠. 그런데 뭐 했어? 여당 당대표까지 하다가, 그죠? 그리고 원내대표 하다 나와갖고, 인천으로 가서, 인천의 스토리가 좋아. 구멍가게 하던 박찬대가 인천시장이 됐어. 인천은 뭐만 해? 인천에서는 이제 뭐가 나오죠? 잘만 하면 쟤 송영길 다음으로 밀 수 있겠네. 이런 느낌이 와요. 근데 송영길의 사람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인데, 박찬대는 그냥 그 동네 지방령이야, 지방령. 거기 귀신이야, 그냥. 그러니까, 다 알아. 그래서, 빡석해, 인천에 대해서는. 인천의 최대 걸림돌이 누구였냐면 안상현인가? 김상현이니까 그랬잖아요. 우리 저거 할 때. 그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행정 경험이 적다는 지역이지만 인천에서는 뭘 원한다. 인천이 가장 어려운 거 인천에 토박이들이 많아서 잘 이게 안 돼요. 그런데 토박이가 토박이를 알지. 그래서 가면 뭐라 그래? 이거 우리 참대가 왔으니 해줘야지 이러고.
이렇게 지금 벌써부터 미추홀에서. 그래서 바로 엊그제 미추홀 11구역에서 뭐예요? 다 걷었어. 그래서 아파트 올리겠다. 재건축으로. 대박이죠. 미추홀이 시작되는 거야, 미추홀이. 그래서 나오는 거. 여기 보세요. 인천시장 최종 확정될 경우 1호 공약 ABC 플러스 이게 뭐야? 비타민이야? ABCE는 공항, 송도, 문화, 산단, 바다라는 인천의 강점을 바이오, AI 바이오 콘텐츠 연결한다. 또 밑에 보시면 문학경기장 이전했잖아요. 그죠? 문학경기장 이전하고 스타디움 조성, 부평, 캠프 뭐 마켓, 뭐 GTX 어쩌고저쩌고 막 해. 경인선 지하와 제2경인 추진이 있어요. 자, 이거를 얘네가 이런 식으로. 박찬대의 시대정신은 인천 그 자체가 난리 났어, 지금 인천이. 인천 백예족. 이게 인천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전에 삼선하던 안상수 시장 이후로 인천을 다 들어서 팔아버릴 것 같다. 이렇게 느낌이. 인천 재개발 벌써 나왔죠. 신속 진행 선도지구 21개 구역 신청 8월 신청. 기다렸던 거야. 누가 되나. 박찬대 딱 내니까 바로 넣겠다고 시작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투자는 어디 들어간다? 인천이 좋다는 거죠. 인천 이제 다시 봐야 돼요. 어, 인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그 인천 지역 모임할 때 못 갔는데 거기 있을 때 우리가 한희정 그 지역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예전에 이런 인천에 큰 게 있을 거다. 그때 그 인천에 살면서도 모르시더라고. 이런 거야, 이런 거. 박찬대가 오면서 이거 싹 들고 나와. 왜? 정청래는 까이는데 박찬대는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죠. 내려줄 게 뻔한 거야. 그리고 송영길이 들어왔고, 그 자기 개항 출신이야, 대통령은. 게다가. 그걸 뭘 줘야 돼? 일단은 선물 보따리를 줘야 되는데, 거기에 박찬대는 자기를 지켜준 사람인 거야. 그 추진력이 좋죠. 그러니까 인천은 어떻게 돼? 일단 뭘 줘야 돼요. 인천이 커야 어디를 견제할 수 있어요? 서울을 견제할 수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통합스피어시 충청권은 놓쳤죠. 했었어야 되는데 박수현이나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출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단 말이야. 음. 조국도 안 됐고 다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국민의 22석 중 18 차지하면서 우위를 확보했었고 8기 때. 근데 이번에는 22석 중 20석을 민주당이 2석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면서 판세가 뒤집어졌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충청도의 남도와 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르다. 그리고 실제 세종시 의회는 같은 당, 같은 시기에 민주당 13석, 국민 7석이 있었으나 민주당 16석, 국민 3석, 조국 혁신당 1석 재편됐다. 세종시는 어떻게 돼? 의회가 민주당 돌아가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도 돼. 세종시. 거기서 갈 거예요. 아마 내년 정도에 옮길 거예요. 올해 안에 완공하고 내년 정도 옮길 거예요. 자, 행정통합 대세론에 대한 정부 입장은 뭐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선거 이후에 입장을 밝혔어. 현실적으로 다음 지방선거까지 불가능하다. 대통령이 얘기했던 얘기는 행정부 통합 안 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어디는 됐다? 전남은 됐으니까 된 건 하고 안 된 건 어떻게 해야 돼? 왜 안 돼? 했더니 그만둬! 중간에 시의원, 도의원 다 그만둬야 되는데 이제 됐는데 그러면 한 2년 정도 하고 그만둘까요? 2년 정도 하면 그만두겠어? 2년 동안 뭐 한 게 있는데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 5극 3특에서 뭐만 됐다? 전라도만 됐다. 됐으면 어떻게 돼요? 시범단지잖아. 뭘 밀어줘야 돼? 구글이 가는 거야. 젠슨왕이 가는 거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 삼성이랑 얘네들이 우리는 아직 계획은 없어요라고 하지만 뭐 현대차랑 수소랑 다 어디 가요? 새만금으로 다 가잖아. 그럼 거기까지 가려면 어디를 열어줘야 돼요? 오송을 열어줘야 돼. 왜? 철도가 호남으로 가야 되니까 막 걸려서. 그럼 철도를 2배로 늘려야 되는 늘리는 데가 오송밖에 없잖아요. 그 오송을 늘리는 거야. 거긴 돈이 들어와 있어. 이게 대박. 그럼 거기에 뜨면 어디가 뜨는 거야? 강덕면, 강덕하고 강내면 쪽하고 어디가 떠요? 조치원. 두 군데가 더블 포스트가. 그래서 흥덕구청을 강내면으로 옮기는 거야, 원래. 청주에 있다가 옮기는 거야, 흥덕구청을. 민영배당선이 뭐라고 해? 통합특별시 지역주도 성장 첫 모델. 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호남 지역 첫 번째 반도체 건설 지역으로 장성군 걸쳐 조성되는 첨단 3지구 유력한 것을 알려졌다. 근데 여기에 누구 있어? 삼성, SK 있죠? 없어. 반도체 단지가 가야 된다는데 우리나라에 반도체 단지가 2개밖에 없잖아요. 서울 반도체가 갈 거야? 뭐 한미 반도체가 가? 그 주식시장에 이런 데는 안 나와. 얘네가 가야 되는데 없어. 근데 반도체가 가. 반도체는 얘네 이렇게 해놓은 거지. 얘네 간다는 얘기가 아직 없어요. 왜? 할 수가 없지. 근데 이제 결정이 났잖아요. 그리고 호남 가야 되잖아. 근데 제일 먼저 누가 가겠어, 호남에서? 제일 잘못하는 사람들 있잖아. 일단 스타벅스 가. 일단 스벅이 해야 되잖아, 뭐를. 안 그러면 걔는 날라가잖아. 스벅이 뭘 하겠어요? 거기다 스타벅스를 더 크게 지켰다 하겠어? 안 하지. 기념관을 건립하죠. 광주 민주화 기념관들을 스타벅스에서 신세계에서 할 겁니다. 그게 왜 거기가 광주에 저기 있거든, 부지가. 그걸 같이 넣어서 할 거야. 그걸 하면서 괜찮아지면 그때 가는 거야. 대기업들이. 그러면서 첨단 삼지구라는 장성군이 중요하다, 장성군이. 장성군과 그 근처에가 다 뭐 옛날에 뭐였냐면 혁신도시였어요.
근데 왜 거기 가는 거야? 만들어 놨으니까 이미. 새로 땅 파고 하면 늦잖아요. 기존 거 싹 바꿔서 하면 되잖아. 그래서 옛날에 했던 나주 혁신도시, 막 장성, 뭐 무안, 함평 이런 데 혁신도시로 했던 그런 지역 위주로 가요. 자, 그렇게 간다. 그래서 지방자치제 산업계 설명에 종합하면 이달 말 계획 발표 예정인 삼성전자 항의 투자 지역으로 이달 말이니까 지금 이제 곧 해야 되잖아요. 하겠어요? 아직 못하지. 7월 1일 지나서 아마 할 거야. 7월 1일 지나서 하면 되는데 일반 산업단지로 수조 원을 투자하는 후공정 패키징 공장 건설인 거야. 그러니까 메인 건설은 아닌 거야. 후공정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다 하는 이유가 뭘까? 지금 반도체는 전력이 중요한데 전라도에는 전력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풍력이 있다는 거야. 풍력이. 이제 연결이 되죠. 이런 걸 알면 뻔한 거야. 되는 게. 뭐만 기다리면 돼. 가나안 보면 돼. 얘네들이 지금 뭐 때문에 지금 힘들어요? 원자력을 왜 하다 다시 안 하다 다시 하는 거야? 용인에 반도체 단지를 돌렸는데 전력이 모질라. 근데 거기 있는 이동 저수지 하나 갖고는 안 돼. 그걸 수력 발전 언제 할 거야? 드립 커피 하듯이 할 거야? 그거 안 되잖아. 그럼 땡겨야 되네. 그럼 어디 땡겨야 돼? 강원도에 땡겨야 되는데 그 전에 왜 못 땡겨야 돼? 강원도에 허락을 안 해주니까. 지금 강원도 바뀌었잖아요. 우상호로. 땡겨올 수 있는 거야. 그 전기 사면 돼요. 그 강원도에 대관령 풍력 다 땡겨올 수 있어.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돼. 왜? 이게 중공업이니까 순행식을 해야 되니까. 그럼 바닷가에 지어야 되는 거야. 그 바닷가에 지으니까 여기 가는 거지. 여기 가면 뭐도 있어요? 풍력도 있으니까. 근데 풍력이 있으면 뭐가 좋아? 그래서 전라도에 뭐 했어요? 그 풍력이 있는 그 마을에 보조금 주잖아요. 네, 배당금 주잖아, 배당금. 그거 성공했잖아.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야. 그 사람들이 뭐해? 환영하지. 거기 전부 다 삽질하기 어려우신 분들 계시는데 삽질 안 해도 되잖아. 어? 삽질 서도 되잖아. 그래도 돈이 나오는 지역인 거야. 그러니 뭐라고 해요? 그거를 봤던 신안군에 있는 천계 천사섬에서 갑자기 들고 일어나죠. 풍력은 우리가 있는데 왜 돈은 메인이 가져가냐, 막 이래갖고. 그런 얘기를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 자주자자라는 것들을 어떻게 했다? 행정구역 통합으로 바꿨던 거야. 시장이 하나인 거지. 그죠? 이름은 어떻게 돼? 리더가 하나인 거예요. 리더가 여럿이 싸워서 안 되고 막 그래서 막 그 새만금도 안 되고 새만저창이 나안 되고 있는데 어디 이제 하나 됐죠. 하나가 되면 얘가 하자 그럼 하는 거야. 속도가 엄청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거 보고 대구에서 그런 거야. 쟤네 하는데 왜 우리 안 했어? 김부겸이 가서 이거 하면 우리 줄 거야. 그래서 오케이 했는데 떨어졌잖아. 그럼 어떻게 해? 김부겸은 어디로 간다? 원래 양평으로 간다. 양평에 집에 가서 상추 심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자 부산 해양 수도예요. 해양 도시가 해양 수도. 수도니까 어떻게 돼요? 서울특별시 수도야. 근데 피난 수도야. 이거 됐었는데 피난 수도 느낌이 안 좋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좋아했는데 해양 하니까 해양은 다른 거야. 왜? 해양은 내륙과 다른 문제거든. 더블 포스트가 된 거야. 이게 두 개의 탑이 된 거죠. 어? 두 개의 탑이 돼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체 수심이 세지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해요? 이 부산 사람들 모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 롯데 자이언츠부터 살려야 돼. 그래서 북항에다가 본구장을 짓잖아. 북한 그 앞에 바다에다가 뭐 때문에 그게 어디 뭐 미국에 가서 필드 가면 뒤가 바다에 데 있어요. 야구공이 배로 떨어져 갖고 배 타고 다니면서 야구공 주는 사람들 나오는 거 막 있어요. 마이애미인가 뭐 거기가 있어 구장이. 근데 어디 거기 하겠다는 거야. 인천 북한은 다 매립지잖아. 매립지로 만든 거잖아. 거기다가 동구장 짓고 거기서 야구 경기 하겠다는 거 사직 안 하겠다. 사직 다 한다고 지금 박형준 사직 다 키워놨어. 재건축 예산까지 받아놨어? No. 끝났어요. 시장 되자마자 뭐 못한다냐? 북한 동문교당. 그 돈 어떻게 해? 일로 가져가자. 이렇게 된 거야. 한 방에 끝났어, 한 방에. 그래서 롯데가 야구를 잘하냐? 아직은 못해. 그래서 오늘 LG를 이길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이겨갖고 짜증이 나긴 하지만 이런 힘을 받았지 않겠어요? 본부장이다! 뭐 이런 거. 느낀다. 자, 도시가스 요금이나 에너지 바우처 막 준다고 박경신 막 했는데, 이제 이런 것, 전재수 공약이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에 따라서 유류비 지원, 지역화폐 확대, 도시가스 요금 인하, 에너지 바우처. 자, 박형준 시장에 있을 때 15분 도시였어요. 서울이 30분 도시였거든. 서울이 30분 도시, 걸어서 30분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도시를 했는데, 부산은 작잖아요. 15분 도시였어. 부산에 15분 만에 못 가요. 못 가. 15분도 그럼 이걸 만들려면 부산을 이게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야 돼. 얘는 어디서 되냐면 명지 신도시 강서 지역이 돼. 강서 지역을 그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런 거. 왜? 그냥 몰아서 살게 하면 된다. 뭐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야? 15분. 눈으로 보기 15분인데 가면 25분 걸려. 왜? 오르막길이야. 삼복도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오르막을 갈 수가 없어. 눈이 내려오면 차도 15분에 못 다녀.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되게 한다. 이거 안 되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명지 신도시랑 이렇게 하겠다. 거기면 반쪽짜리 개발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전재수는 안 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 그냥 동구장 하자 앞에다가. 그러면 동구장 삼복도로 동구장 보여. 도미니까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안 보이지.
다 덮었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면 표 사라. 뭐 이런 느낌. 자, 이재명 정부의 첫 독자 예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번에 내년에 예산을 하죠. 정부가 내년 예산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모든 재정 사업이에요. 원점 재검토. 이거 뭔 얘기인 거예요? 아, 리셋 시키겠다는 거야. 그리고 리셋 시키면 지금부터 예산안 언제 딴다? 6월부터 짜서 9월에 검토하잖아요. 그리고 12월에 통과시키는 건데, 그럼 지금 예산 짜겠죠? 그 7월부터 어떻게 짜는 거야? 예산 짜면은 비벼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비비겠어? 모든 자치단체장이 다 비빈다. 원점 재검토니까. 이게 공무원을 길들이는 방식인 거예요. 출범을 앞두고 있는 충청권 민선 구기 지방정부 비상근리 거기 반반이잖아. 누군 주고 누군 안 줄 수 있어. 그럼 충남에서는 큰일 났네. 철도 돈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충청, 충북 나오지. 그래서 어디? 괴산, 증평은 땡큐. SK도 들어가고 진천, 광해연면 선수촌 있고 그 앞에 SK CJ 부지 있고 이런 데는 난리 났죠. 그게 내수까지 내려와서 오송까지 연결되니까 후길에 뭐가 들어? 방사선 가속기 들어오고 청주 좋아졌죠. 거기에 다 연구원 단지들만 있어서. 자,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에서 올해가 아니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할 수 없다. 올해 꼭 하겠다는 거야. 내년 예산안의 편성 과정에서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재량 지출 15%, 의무 지출 10%를 감축한다. 어디서 빼겠어? 예산 다 어디서 빼요? 내 편 아닌 데서 빼지. 이제 당선됐는데 내가 내려보내고 예산 깎으면 뭐라고 했어요? 어? 일자리 줘놓고 월급 안 주는 거 똑같잖아요. 월급 팡팡 줄 때를 주려면 내가 지금 못 찍잖아, 돈을. 찍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럼 어떻게 있는 예산에서 어떻게 하겠다 준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뺄 데에서 빼겠죠. 빨간 데서 빼서 파란 데를 주는 거야.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국가재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전면 재편하겠다. 결국 첫 시험되는 인사나 조직 개편이 아닌 예산 확보 능력. 예산 확보 능력 어떻게 된다? 정부에서 오라고 하면 가야 된다. 만찬회장에 누가 오는지 보셔야 돼요. 7월 딱 시작할 때에서 청와대에서 만찬회를 열어요. 그럼 거기에 오는 빨간색을 봐야 돼. 오는 빨간색. 지방인데 오는 빨간색. 걔네들 뭐예요? 아까 겉과 속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명분보다 실리를 취하는 거. 그 욕 엄청 먹지만 가야 되는 거야. 왜? 돈 받아와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갈리는 거야. 그러면 안 온 빨간색들은 안 돼. 안 돼. 내년이 제일 센 대회거든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울시 생활경 계획을 이런 바탕에서 본다면 지금 여기 돼 있는데 영등포 여의도 아까 봤죠? 이래서 된 거예요. 이거 안 바뀌어요. 서울시장이 바꾸는 건데 자기가 이거 해놨잖아요. 이번에 정원으로 바뀌었으면 이거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도 돼. 대신 보충을 하는 거야. 어떻게 보충? 아까처럼 안 되는 거 빼고 되는 것만 하겠다. 되는 거 어떻게? 청동상계, 청량리 왕십리, 용산 빨간 것만 봐. 빨간 것만. 자, 잠실은 이미 있고 청량리 왕십리 아까 동대문 뺏겼던 거 봤죠? 창동상계 아까 빨간색이었잖아. 파란색으로 바뀌었지만 표는 빨간색이었잖아. 용산 빨간색이죠. 상암수색 빨간색이잖아. 그죠? 마곡 빨간색이잖아. 여기도 다 그냥 거점은 다가 있다. 파란색과 빨간색과 노란색 중에 노란색을 조금 구분해서 보고 빨간색은 다 된다. 그중에서 우리 어디? 청량리 왕십리는 완숙 단계 가야 되는 곳 창동상계하고 마곡하고 가산대림. 가산대림에 아까 그 열차까지 들어오죠. 이러면 이쪽이 커지고 목동 같이 커지고 이런 것들. 이 원 안에서 보는 거예요. 이 원 안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가져가나. 동북은 뭐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빨간색이잖아.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이거 다 파란색이잖아요. 동북권 개발, 동북권 강북 개발 2.0 여기 다 들어있는데 하나 빼고 다. 그럼 어딜 먼저 하겠어요? 광진구부터 하지 왜? 생색은 내야 될 거 아니야. 동북권 개발인데 동북권 시작이 광진구인데 성동구 할 수 있어? 자기랑 경쟁자 했는데 못하지. 안 한단 말이야. 광진구니까 어디? 자양동. 개업은 자양동에서. 자양동. 이게 딱 나오잖아, 답이. 가운데 도시고 용산, 중구, 종로구에서 어디 한다? 못한다. 아무것도 사업이 안 된다. 그런 데서 하지 마라. 서북권 마포구 서대문구에서 아까 종로 서대문 마포 먹었지만 어디 된다? 서대문 마포 가능하죠. 여기서 가능하다. 은평구도 삼선이니까 가능하겠죠. 무난하다. 중개업하기 무난한, 개업하기 무난한 곳. 여기는 돈 확 벌기 좋은 곳. 딱지 거래 되는 곳. 자, 동작구 못 먹었어. 영등포 못 먹었지만 요렇게 라인들이 가잖아. 양천까지. 가우서가 라인 가잖아요. 근데 관악구 금천구 어렵죠. 산지 많고 폭 작고 이런 데 안 되니까. 구로구는 바뀌었지만 가산디 협약이 구로디 협약이 같이 섞여 있으니까. 그럼 어디 간다? 양천구는 무조건 되는 게임이면 양천구를 받아낼 수 있는 강서구가 가장 높고 대신 화곡동만 빼라. 화곡동만 빼라. 그리고 뒤쪽 이 라인 쪽에서 이쪽 마포구 쪽에 한강 베이스는 되지만 이 강서구 쪽의 한강 라인들은 다 가양 도시개발지구라 서울시 SH 라인이랑 걔는 안 된다. SH가 지금 부실이 많아서. 그럼 결국은 영등포 쪽에 몰리겠죠. 영등포 돼야 안 돼. 되잖아, 영등포. 된다고 돼 있어, 거기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써놨어. 영등포 잘 고른 거야.
동작구 돼야 안 돼요? 동작구 되지. 왜? 서초구가 붙어 있어서 한대. 다만보다 노량진 뉴타운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되는데 총경 출신이라 뭐를 보는 거예요? 비리리에 이런 걸 많이 보니까 거기가 제일 조합이 비리가 많아. 동작구가. 그래서 사건 많아. 이 상도동에 있는 그 뭐 지주택 비리가 있었고 그다음에 노량진 뉴타운에서 비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학원 있는 학원 근처에 있는 거기도 대우 이한주택이라 뭐 이런 것도 비리가 많고 그다음에 막 양녕대군 터막 뒤쪽에 비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그거 걷어내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속도가 느려. 그럼 노량진보다 어디가 빠르겠다? 관악구가 신림이 더 빠르겠다. 신림은 삼선이에요. 그러니까 마무리 줘야 돼. 어떻게든 간에. 요런 개념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동부권 보시면, 이게 도심권 보시면 막 이렇게 막 돼 있지만 안 된다. 보지 마라. 보지 마라. 의미 없다. 뭘 할 건데? 걸어 다니기 좋은데야, 걸어 다니기. 걸어 다니기 좋은데. 동부권은 창동, 성량이 왕십리 엮었는데 성수 가잖아요. 광진이 빠졌잖아요. 여기를 바꾸는 거야, 여기를. 여기 다 빌라잖아요. 그리고 이 뒤쪽을 바꾸는 거예요. 성수동은 빼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바꾸는 거고. 자, 서울시 서부권 연시대 불광 아까 나왔죠. 여기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려와서 보면 이 녹색 라인이 신촌 라인이니까 요 부분들이 커지는 거예요. 상암수에 커지는 거죠. 그럼 상암하고 연신내하고 이런 라인들은 삼국지야. 서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삼국지. 그 삼국지 세 개가 모이는 데가 어디야? 그게 마포구청역입니다. 거기 뭐가 있어요? 농수산물센터가 있지. 그 유통 상업지구야. 거기를 없애고 올리는 거야. 그 옆에 성산시청 있는 거고. 그거 싹 다 언제 들어간다? 4년 안에 끝난다. 거기가 히트다, 히트. 서남권 어디죠? 마곡, 목동, 요 라인들이고, 요 밑에 빠지고, 영등포 여의도가 핵심이죠. 무조건 올린다는 거죠. 왜? 여기는 잠실처럼 올려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마곡을 가는데, 마곡 축에서 가산까지 연결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가산 대림이 영등포로 돼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로 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일로 빼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를 먹을 수 있으니까. 요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빠다 보면 요거. 제일 중요한, 요게 있는 거지. 얘가 거점인 거지. 요렇게 연결, 요렇게 연결, 요렇게 연결. 아까 보셨죠? 그 선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야. 동남권 어때? 동남권? 보지 마라. 어차피 못 산다. 동남권은 안 봐도 되는데 막 본다고 하면 문정 정도야, 문정. 그 양재는 좀 어려워요. 양재는 개발 자체가 좀 어려운 지역들인 거야. 보존할 게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양재는 좀 어려서 R&D 센터 이런 거 들었는데 그 돈이 잘 안 되죠. 주로 동남권에서는 마지막 남은 데가 수서문정하고 뒤쪽에 수서 뒤쪽에 있는 일원동이라든가 율현동 뭐 이런 쪽도 있잖아요. 그런 쪽들. 그런 쪽들이 되고 나머지 천호동 길동 중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포기했다 그랬잖아요. 직결하되 포기했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예, 천호동 길동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따로 가고 따로 가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왜? 손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이쪽은 그냥 재건축, 이 앞에 있는 재건축으로만 충분히 가고 그걸로만 끝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게 원래 2차 철도망 계획이었어요. 2차 철도망 계획인데 여기서 뭐가 안 된다? 여기 나오는 거. 여기 이렇게 쭉 나와 4호선. 4호선 남태령 급행화 이거 안 된다. 포기했어요, 이번에. 급행하려면 중간에 서야 되는데 공사 안 된다. 그리고 여기 면목선 되잖아요. 면목선 여기까지 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여기까지 가는 거야. 청량리까지. 그 여기서부터 강북 횡단선이야. 이렇게 가서 오는 거야. 근데 면목선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여기는 면목선은 여기까지는 면목역까지는 모아타운 성지라서 이건 해야 돼. 이게 베트는 것 때문에 해야 돼. 근데 동대문구 장안동 쪽은 여긴 애매해요. 애매한데 청량리가 커지면서 동부권 개발이 가능해지니까 청량리 위주로 커져. 그럼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가는 거니까. 근데 가다 보면 나오지. 여기 있잖아요. 요렇게 가다가 엮이고 요렇게 가다가 엮이면서 얘가 또 들어와서 이렇게 엮여. 이게 어디에? 우리 성봉현 지역장님이 계신 그 위치죠. 미리 알고 들어가신 거 아닌가 싶어. 다시 뭐라고 했다. 아, 따박따박 얘기해 줄게요. 네. 이런 질문 처음 받아봐. 긴장했어요. 네. 잘 보면 이런 거죠. 면목선이 나와서 청량리까지 가는데 청량리에서 한 선이 더 가진데 여기 지금 요 점선으로 나온 게 동북선이에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 근데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 하나, 여기 내려오는 거 하나, 여기 삼각점 있죠. 이 삼각점. 여기가 성신여대, 월곡 뭐 이렇게 모인대. 기름 뉴타운 있는 지역. 여기가 신흥부촌이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강북에서는 여기가 주거지로 거듭나는 지역들입니다. 이게 풍수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합수부라고 해서 뭐 두물머리 같은 그런 느낌들입니다. 그런데 기존에서 잘 안 됐던 거는 기름 뉴타운의 그 홍등가가 잘 정리가 안 됐던 거고 또 월곡 쪽에 있는 그 지역이 낙후돼 있었는데 그 종교단체랑 이런 게 많아서 잘 안 됐다가 지금 싹 없어지고 이제 정리가 끝났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우리 그
황동만이 소리 질렀던 데가 월곡 뒤에 산이에요. 이 뒤쪽 산이죠. 자, 그런 게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가 이제 명물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덕성여대인가? 아니, 무슨 여대죠? 뭐, 동덕여대? 예, 그쪽에 있는 지역들.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요 지역들. 여기가 핵심 지역. 여기서부터 이제 사방팔방 뻗치기 때문에 당장은 몰라도 여기서는 인구 밀집도가 나오고 여기서의 그래서 대장주가 센터피스가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 기름에서도 좀 안쪽에 들어가 있지만 그 안쪽에 포근하게 산에 둘러싸여 그 명당 자리를 갖고 있거든요. 이게 넘어가는 거, 여거는 하겠다는 거잖아. 서부선은 원래 이렇게 나오지만 요거까지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난곡선도 나오는 거 하는데 이게 지금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터널 뚫어갖고 시흥에서 난양초등학교 연결하는 이거 못하겠다. 비용망이 아니고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하겠다. 이 부분 됐고 이게 원안이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내오고 있다. 여기까지. 요거 새로 생긴 거죠. 자, 새로 생겼다는 얘기는 여기 원래 없던 데잖아. 원래 없다가 있으면 뭐가 제일 먼저 움직여요? 땅값이 움직이지. 그중에 땅값 제일 싼 데가 어디 있어요? 서부 트럭터미널 밑에서 내려오면 개봉, 일동, 사거리부터 해서 개봉역, 그 다음에 넘어가는 광명 넘어가는 초입들. 근데 이게 넘어가면 어디가 있으냐? 철산역 바로 앞쪽에 한 번 더 쓸 건데 리버빌인가 거기 있을 건데 거기 뭐가 있어요? 광명, 목감청 개발된 데가 있어. 걔네들이 철산을 안 쓰고 서울로 넘어올 수 있게끔 그런 자리인 거야. 그 앞에 있는 철산 낙천대가 이번에 높게 낙찰된 거예요. 왜? 그게 나오니까. 자기 앞에 역세권이 생기잖아.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없어진 거 빼고 하면 요거 하고 요거 급행 안 되고 위에 있는 거 우위시설 연장 안 된다. 이거 돈 많다 안 된다. 안 된다. 직교라 안 된다. 여기 이거 직교라 이거 직교라 안 된다. 다 안 되고 면목선 나오는 거 요거 하나 요거만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발표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 그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포기하고 나머지만 하겠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은 강북 횡단선은 표 때문에 하는 거고 서남선은 이쪽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빈 곳이 아까 봤던 대로 빈 곳이 여기다. 여기는 없던 데예요. 나머지는 있던 데서 줄인 거거나 그냥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만 없어. 여기 아까 표심 보셨죠? 여기는 색깔이 달라도 해야 되는 거죠. 왜? 하겠다는 얘기는 서울시 재정사업이잖아. 가만히 있어 서울시가 돈 들고 하겠다고 온 거잖아. 받아서 쓰면 돼.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서부선에 서부 트럭터미널 당산역, 마곡나루역, 가산디탈, 이 가산디탈 단지부터 여기 지나가는 이 부분들. 요거는 이번에 발표했으니까 이 정부 안에 여기서 무조건 해야 되는 착공하든지 뭐 하든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볼 거는 이 없어진 부분, 이 부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1, 2부 볼 때 1부 때에서는 서울시장이 어떤 구도로 가 있느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구청장들은 어떤 구도냐. 둘이 봤더니 엇갈리더라. 엇갈리지만 공통점이 생겨 있더라. 그 공통점 부분을 찾아야 되고 그 공통점 안에서도 뭘 찾아야 된다? 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의회의 구성을 봐야 되고 그 의회는 서울시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다 갖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일을 할 때는 의회 의사록을 이제 보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하반기 때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바뀔 것 같았는데 지금 당선이 연임이 되는 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걸 빼고 빠른 거 위주로 좀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걸 나왔다는 얘기는 수정계획 아닌 거예요. 수정계획이 나오면 수정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 근데 그 중에서 빠진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 거기들을 잘 체크해서 보고 아까처럼 또 구청장이 연임이나 중임 봤을 때 개업을 한다고 하면 개업하는 그 위치가 행정구역 상에서 어떻게 행정적인 역할들이 강한지 거기를 보고 오픈을 하면 되고 전체적으로 강북 쪽은 일단 대단지에 재건축할 수 있는 재개발은 이미 늦었고 강남쪽의 서부권 쪽은 재개발도 돼요. 거기는 괜찮은데 반대로 광진구 쪽은 재개발을 해도 딱지 거래가 되니까 거기를 가려면 분양권 거래에 좀 어느 정도 감이 있어야 되고 은평구나 이런 쪽에서는 단지가 커지면서 돈이 많아지니까 졸부들이 생겨 졸부들이. 졸부들은 뭘 좋아해? 사모님 좋아해. 사모님 아이고 오셨어 이런 거 좋아해. 왔어요가 아니라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막 생길 때 그게 인맥이 된다. 대표적으로 성수동이 클 때 성수동에 빌라 갖고 있던 분들이 큰 건물 올리고 그다음부터 막 갑질하고 다니고 막 그런 게 생길 가능성이 높다. 서남권 쪽은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 법인 영업하기가 더 좋은 패턴들이고 또 아까처럼 없던 게 생기는 경우 땅이 움직이니까 토지가 움직이는 쪽에서는 다가구하고 단독주택들의 이 빌라 짓는 거래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하반기에 2% 건축자금 대출이 풀린다는 소리가 들리면 아 빌라 잡으러 가겠구나. 그럴 때 아까 어디 봐야 된다? 빨간색으로 표심이 됐던 지역들은 나중에 옮겨갈 수 있으니까 세 가지 그 사진을 가지고 지역을 네이버 놓고 다 비교를 해야 된다. 그걸 보시면 1년, 2년 먹을 거리가 거기서 많이 나오고 그 위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모르시면 어디 보자를 눌러요. 어디 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 제가 친절하게 어디 볼까 이렇게 알려준다. 그래서 어디 보자도 많이 활용해 주시고 오늘 그 긴 시간인데 이게
없는 강의들이라 저도 이렇게 분석하면서 매번 할 때마다 요거 좀 알면은 뭐 일하기 편하지 않을까 했는데 올해가 많이 바뀌는 되기 때문에 미리 한번 개념을 갖고 들어가면 좋고 지금 나와 있는 자료들은 뉴스를 통해서 다 볼 수 있는 것들인데 평소에 뉴스를 보면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수집을 잘 해놓으셔야 된다. 그리고 맥락과 맥락 사이 연결을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역별로 편차가 쓸 때 변화되는 것들을 구분을 잘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기업도 투자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리고요. 특강인데 뭐 여기서 뭐 다음에 뭐 있다고 없어요?